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읽고 계신가요? 작가를 응원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널리 전하기 위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놓치지 않고 더 많은 영감 넘치는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녁 무렵 아파트 단지의 작은 공원은 늘 그렇듯 평화롭고 한가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곳 한쪽 구석에는 경비실이 있었는데 오늘따라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다. 뭐야? 저 할아버지 기타 잡는 거 봤어? 하하, 진짜 웃겨. 경비 아저씨가 기타를 친다고? 손가락 굳은 살 때문에 줄도 못 누를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경비 할아버지. 김덕수 씨는 조용히 기타를 꺼내들었다. 낡은 통기타였지만 그의 손에서는 묘한 위엄이 느껴졌다. 모두들 호기심 반, 비웃음 반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연주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무슨 노래라도 해주시겠어요? 사람들은 키득거리며 기대와 조롱을 섞어 말했다. 덕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기타를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줄을 튕겼다. 첫 음이 울렸다. 공원 전체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입이 벌어졌다. 그 음은 너무나 맑고 깊었으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덕수 씨의 손가락은 부드럽게 줄을 스쳐갔고 곧 이어지는 멜로디는 귀를 의심케 했다. 이건 설마 진짜 프로 수준인데? 노래는 스페인의 명곡 라스테니아, 레스테니아였다. 클래식 기타의 대표적인 곡으로 초보자라면 감히 도전조차 하지 않을 만큼 난이도가 높았다. 그러나 덕수 씨는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연주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생생했고 사람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전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경청했다.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도 멈춰 서서 그를 바라봤고 벤치에 앉아있던 어른들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공원 전체가 덕수 씨의 연주에 의해 하나로 연결된 듯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엔 가볍게 그리고 점점 더 커지면서 열광적인 환호로 바뀌었다. 덕수 씨는 여전히 조용히 기타를 내려놓고 미소만 지었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실력을.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네요. 사람들은 그제야 그의 손을 보았다. 두꺼운 굳은 살과 오랜 세월 동안 기타 줄에 길들여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 예전에도 이렇게 기타를 치셨나요? 한 청년이 물었다. 덕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젊었을 땐 기타리스트였지. 클래식 기타를 전공했고 작은 무대에서 공연도 많이 했어. 하지만 결혼하고 살림을 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타를 내려놓게 됐지. 그래도 종종 이렇게 혼자 연습하면서 추억을 되새기곤 해. 그의 말에 모두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한 아이가 갑자기 물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덕수 씨는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묻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지. 그냥 평범한 경비 아저씨로 살아가는 게 편했거든. 그의 말에 공원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다 한 어르신이 농담처럼 말했다. 이런 실력이면 이제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기타의 신이셔야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덕수 씨도 따라 웃었다. 그날 이후 덕수 씨는 주말마다 공원에서 작은 공연을 열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덕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으며 이웃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비밀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덕수 씨가 젊었을 때 겪었던 특별한 사건, 그리고 그가 기타를 손에서 놓게 된 진짜 이유. 그것들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다. 덕수 씨의 공연이 이어지면서 그는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유명인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말마다 공원으로 모여들었다. 덕수 씨도 처음엔 조용히 연주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덕수 씨에게 다가왔다. 그는 동네에 사는 대학생으로 음악을 전공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진 연주였어요. 혹시 제가 기타를 배울 수 있을까요? 청년의 말에 덕수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기타를 가르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청년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알겠네. 하지만 내가 예전처럼 잘 가르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덕수 씨는 그렇게 다시 기타 선생님이 되었다. 청년뿐만 아니라 몇몇 아이들과 어른들도 덕수 씨에게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다. 덕수 씨는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졌다. 그러나 평화롭던 일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졌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덕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취재 요청을 해온 것이다. 기자는 덕수 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김덕수 씨,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지금까지 숨겨오신 건가요? 그리고 혹시 앞으로 무대에 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덕수 씨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기자의 질문은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던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다. 결국 덕수 씨는 짧게 답했다. 내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현재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덕수 씨의 이야기를 화려하게 포장해 보도했고 곧 그의 이름은 지역사회를 넘어 더 넓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덕수 씨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한 음악 제작자가 덕수 씨에게 제안을 했다. 김 선생님, 당신의 실력이라면 꼭 큰 무대에 서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 중인 시니어 음악 페스티벌에 출연해 주시면 어떨까요? 덕수 씨는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미 한 번 기타와 무대를 떠났던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덕수 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도전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젊었을 때 겪었던 실패와 상처가 떠올랐다. 당시 그는 클래식 기타리스트로서 큰 꿈을 키웠지만 중요한 경연에서 실수로 인해 무대를 망쳐버렸다. 그 사건 이후 그는 기타를 손에서 놓았고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할아버지, 꼭 해보세요. 우리는 할아버지를 응원할 거예요. 덕수 씨를 따르던 아이들과 학생들이 그를 설득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응원은 덕수 씨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때 덕수 씨는 자신의 옛 스승이 남긴 말을 떠올렸다. 음악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다. 그 말이 덕수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금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왜 기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기타를 놓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결국 덕수 씨는 무대에 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 무대는 단순히 연주만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무대에 오르기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대를 떠나 있었던 덕수 씨는 다시금 긴장감과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덕수 씨는 무대에 서기로 결심한 이후 매일같이 연습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과거의 실패가 떠오를 때마다 손끝이 떨렸고 기타 줄을 튕길 때마다 자신감이 흔들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이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을까? 내가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날 덕수 씨는 자신의 제자인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긴장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기엔 아직 이르지. 청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가 무대에 오르는 걸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저에게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음악은 완벽함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덕수 씨는 청년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젊었을 때 자신이 왜 그렇게 완벽함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드디어 시니어 음악 페스티벌 당일이 되었다. 공연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덕수 씨는 무대 뒤에서 기타를 들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와 설렘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사회자가 덕수 씨를 소개했다. 다음으로 등장하실 분은 우리 지역에서 경비 아저씨로 일하시며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온 김덕수 씨입니다. 오늘 그가 들려줄 곡은 라스테니아입니다. 덕수 씨는 조용히 무대 위로 올랐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그를 환영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인사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랑했던 곡입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제 마음을 담아 연주하겠습니다. 그는 기타를 무릎 위에 올리고 첫 음을 튕겼다. 첫 음이 울리자마자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덕수 씨의 연주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감동적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조차도 음악의 진정성을 더했다. 관객들은 덕수 씨의 연주에 완전히 몰입했다. 곡이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덕수 씨는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바로 그가 젊었을 때 실패했던 그날의 무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하고 싶었다. 연주가 끝나자 공연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덕수 씨를 향해 환호했다. 덕수 씨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그때 사회자가 덕수 씨에게 질문했다. 김덕수 씨, 정말 멋진 연주였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덕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음악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박수와 웃음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덕수 씨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덕수 씨는 사람들에게 기타를 계속 가르치며 음악을 통해 서로를 연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덕수 씨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음악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다. 덕수 씨는 이제 더 이상 경비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기타의 신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